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업 알고 투자하자 제1편 말씀드릴 C2 주식백서입니다. 처음 이렇게 인사드려 설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차차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보통 투자자분들이나 전문가님들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그 해당 기업의 실적 또는 재무구조, 즉 펀더멘탈을 분석하시는 분들, 또 두 번째로는 오직 차트로만 풀어가시는 분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같이 접근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어렵게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기업은 사실 셀트리온인데, 다들 워낙 잘 아실 겁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저는 간략하게 최신 정보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차트 이용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처음은 이제 제약주, 요즘 굉장히 안 좋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투자 포인트, 각종 최신 이슈들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트 분석, 이렇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첫 번째로 간단하게 지수 브리핑과 의약품 지수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 제약 업종이 굉장히 안 좋죠. 그 어떤 섹터보다도 힘을 좀 못 받고 있는 중이고, 셀트리온도 고점 대비 현재 50% 이상 빠진 상태입니다. 작년 4분기부터 현재까지 차트를 좀 제가 가져왔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코스닥이 작년 4분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장 자체가 암흑이었죠. 예,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지수가 떨어져 버리니까 의약품 섹터도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똑같이 큰 하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차트는 파동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큰 하락이 나오면 그에 준하는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온다. 쉽게 말씀드리면 용수철을 세게 누를수록 많이 튀어오르는 현상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보시면 작년 4분기 큰 하락 이후에 쌍바닥 찍고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의약품 업종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투심도 좋지 않았고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간단하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투심을 방해하는 바이오 제약 기업들의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힘을 받지 못했는데, 말씀드리자면 이제 텔콘, 필룩스, 한미, 삼바, 코오롱 티슈징 정도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오롱 티슈진, 한미약품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작년 말부터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잠깐의 거래 정지도 있었고 다른 바이오주를 묶어두는 상황이었죠. 특히 셀트리온이 주가 상승에 조금 피해를 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가 바이오 시밀러로 똑같습니다. 또 시총 또한 서로 비슷했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생각은 셀트리온이 주가 상승 탄력에 약간의 피해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가장 뉴스에서도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코오롱 티슈진이죠.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인보사, 자사 제품인데, 인보사가 인보사의 성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서 결국 이 FDA 임상도 중단되었죠. 뉴스에서는 피해자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티슈진 사태 이후로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국내 바이오 관련주에서 발을 뺐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신뢰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이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메디톡스,
HLB, 메지온 등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았고 이 사건이 아무래도 가장 의약품 섹터에 치명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소액주주분들과 이제 이미 인보사를 투여받으신 환자들도 있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일어난 거죠. 한미약품 기술 수출, 얀센으로부터 반환된 사건. 라이센스 아웃 금액이 거의 1조 원 정도 된다고 아실 텐데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반환이 되자마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굉장히 제약 섹터 투자자들이 또 한 번 암울하게 된 사건이었죠. 제가 지금 사건 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미약품을 편입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현재는 하락 국면을 맞았지만 제가 그렇게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 이유가 사노피와 기술 이전 임상 3상 개발 비용이 기존 1억 5천만 유로인데 1억 유로로 변경되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0억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다른 R&D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모멘텀을 가지만한 이벤트들이 있다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약주에 대해서 너무 암울한 얘기들만 한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좀 밝은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1차적으로 제약산업은 불패 산업입니다. 21세기 그리고 25세기 나아가 250세기까지도 안 없어질 산업이죠. 물론 불로장생을 할 수 있는 약이 나오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관에 들어갈 때까지 냉정하게 말하면 죽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건데 그 과정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아프게 돼서 병원에 가보죠. 그때 받는 게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바이오 제약 산업은 필수적인 거다. 자, 일단 우리가 필수적인 건 알았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선별해서 가져가야 하냐. 이것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앞서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입니다. 그렇지만 셀트리온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보통 바이오 제약 투자자분들은 제약주들을 이제 선별하실 때 무엇을 보시죠? 예, 대부분이 실적을 보지 않고 파이프라인의 가치에 대해서만 판단을 합니다. 사실 실적을 판단하기에도 너무 어린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예, 또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매스컴에서 접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투자를 하시고 계실 텐데 이제는 보셨잖아요. 회사의 가치가 아무리 커도 임상 결과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신약 개발 기간 평균 10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버틸 회사도 많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약산업 자체는 발전을 할 건데 실적이 받쳐주고 신약까지 개발하는 업체는 무엇인가? 자, 이제 나옵니다.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최근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램시마로 인한 매출 증대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죠. 재무구조가 튼튼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매출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램시마의 유럽 점유율이 오리지널 약품 레미케이드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그것만 봐도 이제 매출은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투자 포인트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산업은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다. 정부 정책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바이오 산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미래 가치. 셀트리온은 상당히 많은 파이프라인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CTP가 상당히 많죠. CTP는 이제 셀트리온 프로젝트를 영어로 이제 약자로 한 건데 이 중에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램시마 SC와 이제 CTP27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램시마 SC는 CTP13인 기존의 램시마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기존의 램시마는 지금 팔고 있는 램시마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램시마는 정맥 주사로서 의료인이, 즉 의사가 환자에게 투여를 해줘야 되는데, 램시마 SC는 피하 주사로서 비의료인이 환자에게 투여가 가능하다. 환자 스스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두 번째로는 이제 CTP27인데, 이 프로젝트가 제가 생각하기에 주가 상승에 가장 큰 탄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인플루엔자 치료제인데, 바이오 신약으로 만약에 이제 개발에 성공한다면 정말 떼돈을 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술력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어도 약물의 효과에 의해 치료 효과를 볼 것이다 말이 나오고 있는데, 기술력 하나는 대단하다는 거죠. 독감 신약은 캐파 자체, 즉 시장 규모를 감히 추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블록버스터 제품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뉴스를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램시마 SC, 유럽과 미국에서 초고가 전략, 제2 퀀텀 점프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램시마 SC는 나라마다 신약으로 등록하냐, 혹은 램시마의 연장된 상품이다 라고 등록을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 유럽에서는 기존 램시마의 연장 제품이다 라고 이제 허가 신청을 했고, 당연히 어렵지 않게 허가를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예 신약으로 허가를 받아서 민간 보험사에서 의무 급여 대상으로 분류하게끔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굉장히 똑똑하죠. 이 전략은 모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램시마 SC를 투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보셔도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제 유럽 잡고 미국 잡고, 자, 어디 가야죠? 예, 맞습니다. 중국입니다. 이게 최근에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홍콩계 글로벌 기업 남펑그룹과 중국 합작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밑에 보시면, 셀트리온은 5월 NMPA로부터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임상시험을 허가받아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여기서 말하는 NMPA가 중국 의약품 관리입니다. 중국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 중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허가를 받은 것은 셀트리온 최초다. 정말 자랑스럽죠.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중국인들은 자국 제품을 굉장히 애용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특히 비즈니스를 영위하기에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시장 자체가 미국 다음으로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선점한다는 건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셀트리온은 정말 대단한 기업이다 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셀트리온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튼튼한 기업은 도대체 언제 매수를 해야 하는지 타점을 잡기가 어려우실 텐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차트 분석 진행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위에 보시면 두 번 정도의 이제 과매도 국면에 들어선 거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때 저희가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추천을 드릴 때는 구름대 밑에 이제 캔들이 형성된 종목들은 추천을 잘 드리지를 않는데, 셀트리온 종목 자체가 하락을 해도 안정적으로 파동이 그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추천을 드렸고, 사실 먹기가 그렇게 어려운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해서 자리가 나오면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과매도 구간은 아니죠. 이게 빨간 색깔 화살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과매도 구간이 아닙니다. 퐁당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보통 이제 퐁당이 시작될 때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퐁당이 시작될 때 보통 매직 구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매수가 가능할 때는 대충 한 17만 8천 원 구간이 되겠다. 현재 가지고 계시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이든 똑같이 운용 가능한 투자금을 나눠서 매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투자 참고용으로만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칠 거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우신 점들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족방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제가 분석한 종목들도 추천을 해드리는 방입니다. 비용 발생은 일체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일단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방법은 밑에 영상 설명칸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며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성투하십시오.